실제로 보형물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익스터널 사이즈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유는 뭐냐면 몸에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두도 약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가슴 확대 수술을 상담을 할 때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미리 수술 후의 모습을 예측하고 설명드리는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가장 중요한 과정은 보형물을 어떤 걸 넣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 기대되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번에 있었던 대한미용성형외과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술 전후에 가슴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회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선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의학사진을 찍으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의학사진을 기반으로 3차원 영상을 통해서 미리 계측을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해보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화면의 모니터를 보고는 완벽하게 와닿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 거울을 보고 어느 정도 볼륨이 커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형물이 들어가기 가장 중요한 가슴방 크기예요. 가쪽부터 쇄골이 있는 안쪽까지의 거리를 가슴방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캘리퍼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몸을 계측을 합니다. 물론 계측해야 되는 수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쇄골부터 젖꼭지까지 거리라든지 양쪽 유두와의 거리, 가슴방의 크기, 그리고 가슴 밑둘레, 그리고 젖꼭지를 지나는 가슴둘레,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키, 몸무게나 체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미리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살 부분을 잡아서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수술 직전에는 초음파로 정밀하게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형물 사이즈를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형물 회사별로 사이즈 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만의 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보형물을 넣었을 때 가슴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보형물 제조사가 아니라 보형물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형물의 겉면에 있는 쉘과 안에 있는 겔의 특성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촉감과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대한 결과물을 결정할 수 있겠죠.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보형물이 잘 어울리실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인 것 같아요. 내가 몇 cc 정도의 볼륨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볼륨감이 나올지를 보는 거는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익스터널 사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보형물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익스터널 사이즈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유는 뭐냐면 몸에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두도 약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원하시는 그런 보형물의 형태와 크기에 맞춰서 브라를 착용하시고 얇은 흰 티를 입으셔서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 옷을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볼륨감을 갖고 있는지 전신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사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내가 원하는 컵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전신 거울을 보니까 몇 cc 정도가 맞다. 형태와 폭과 높이를 결정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정하죠. 그런데 이거를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들이 수술 당일날에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이왕 수술하는 김에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몇 cc 보형물을 넣을지는 전날 밤까지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조금 한 단계 높게 또는 한 단계 적게 보형물을 미리 준비를 하고 수술 당일날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상담 때 썼던 시착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숫자로 느껴지는 거랑 실제로 시착한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신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숫자를 크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셨다가도 처음에 결정한 사이즈가 괜찮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게끔 미리 잘 예측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축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그 결정에 후회나 미련이 없게끔 시착을 하는 것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를 재는 것도 이렇게 센치가 나오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경이나 외경을 측정할 때 숫자로 0.1mm 단위까지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방 계획을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레이저 장비를 또 활용을 하는데요. 평행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환자 몸에 평행선과 수직선이 맞는지를 보고 제가 그려놓은 디자인이 좌우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의 어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대칭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피가 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크기를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요거는 수술 중에 사용하는 사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공기를 부풀려서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꽂아서 공기 주머니처럼 부풀어 오르는데요. 환자 몸에 넣은 상태에서 멸균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 가슴이 부풀려지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하셨던 볼륨감이 나오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결정하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보형물의 CC가 한 단계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해서 가슴의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한 단계 커질 때마다 높이가 1mm, 좌우폭이 각각 1mm 정도씩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수술에 있어서 내 보형물의 CC가 몇 cc가 되는지 결정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예측하실 수 있게끔 상담일, 수술 당일날, 그리고 수술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볼륨을 가깝게 수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보형물의 크기와 종류를 결정하는지를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 TV 조정목이었습니다.